아침에 시작을 알리는 글로벌 주식 라이브 월스트리트 모닝 브리핑 4월 8일 수요일 방송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세요. 저는 여도은입니다. 자, 밤사이 뉴욕 증시는 보합권 정도에서 마무리가 됐습니다. 다행히도요. 다우는 약보합권 마무리가 됐지만 나스닥과 S&P 500이 장 막판에 낙폭을 빠르게 줄여가면서 나스닥은 0.1%, S&P 500 지수도 0.08% 상승 마감했고요. 러셀 2000 지수는 0.2% 올랐습니다. 어제 하르그섬의 군사시설에 대한 공격. 분명히 지난번에 하르그섬 공격할 때 모든 군사시설을 다 공격했다라고 했는데 뭐가 또 남아있었나 봅니다. 에너지 시설에 대한 공격이 아니라서 다행이긴 하고 또 지금 장 막판에 시장을 끌어올렸던 건 파키스탄 쪽에서 지금 양쪽 이란과 또 미국에게 전달한 2주 동안의 휴전 중재안 관련해서 이란이 좀 긍정적으로 검토하고 있다라는 그런 보도가 나오고는 있고요. 트럼프 대통령 쪽에서는 아직 그 장중에는 보고를 받기 전 단계였고 아마 지금 정도면은 보고를 받지 않았나 싶은데 관련해서 이제 휴전이 될 것인가. 근데 이제 호르무즈 해협에 대해서도 이란 쪽에서는 휴전하면은 절대 우리 호르무즈 해협을 봉쇄를 풀지 않겠다라고 했는데 이 내용들이 또 어떻게 지금 빠르게 밤사이에 전개되고 있는지 여부가 중요할 것 같습니다. 그 내용들 저희가 또 잠시 후에 글로벌 인터뷰 시간 통해서 계속 중동 관련한 특집 방송을 인터뷰를 진행을 하고 있죠. 서강대학교 유로미나 연구소의 박현도 교수님 모시고 관련 내용에 대해서 이게 조금 긍정적으로 흘러가고 있는지 여부에 대해서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밤사이에 정말 또 다양한 소식들이 있었고요. 브로드컴의 주가가 꽤 많이 올랐습니다. 어제 TPU 공급 계약 체결 소식을 애프터마켓에서 전달드리면서 막판에 올랐다라고 전달드렸는데 본장에서는 6% 넘게 올랐고요. 인텔의 주가도 4%대 그리고 어제 구글도 주가가 꽤 많이 올랐습니다. 어떤 소식들이 있는지 잠시 후 글로벌 월가 뉴스레터 글로벌 슈왕맨 박명성님과 함께 확인해 보도록 하죠. 자, 과연 어떤 일들이 있었을까요? 박명성님 바로 만나봅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자, 오늘 저는 이거 빨간색 아닌데 빨간색 입으면 안 되는데 국장에서 빨간색은 상승인데 그럼요. 미장에서의 또 빨간색은 하락이잖아요. 가려야겠다. 제가 오늘 원래 하얀색 티셔츠가 저에게 이제 딱 배정이 됐는데 이걸 입으려고 그랬더니 화장품이 너무 묻는 그런 느낌이라서 제가 조금 있다가 여러분 우리 스투시 보여드리도록 하겠고요. 밤사이 막판에 낙폭을 빠르게 줄였던 거는 호재긴 호재죠. 저는 이 정도면은 진짜 잘했다고 봅니다. 시장을 칭찬하고 싶어요. 시장의 의인화. 그러니까 지금 D-3시간이잖아요. 그쵸. 3시간 전에 이렇게 장을 끌어올렸다는 건 저는 이런 진짜 중대한 사안 앞에서 시장을 매수로 대응하기가 정말 어렵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네. 근데 꽤나 많은 사람들이 거기에 베팅을 한 거고 장 막판에 이렇게 끌어올리는 힘이 있었다는 건 분명히 뭔가 트리거가 있었던 거고 그 트리거에 대해서 많은 사람들이 생각보다 공감을 했다는 거고 그래서 지금 진짜 많이 오셨네요. 벌써 지금 3분밖에 안 됐는데 벌써 10,000분 들어와 계시네요. 지금 협상된 건지 안 된 건지 너무 그쵸. 궁금하신 거죠? 너무 궁금하시죠? 저도요. 저는 오늘은 사실 좀 마음을 비우고 있습니다. 약간 뭔가 시험을 앞둔 학생의 느낌이랄까? 이제 모든 것을 나는 할 만큼 다 했다. 딱 이제 그런 결과는 누구한테 맡겨야 되지? 세상이 어떻게든 나오겠죠. 운에게 맡긴다. 모두가 열심히 한 것 같고 제가 그 밤 사이에 막전막후 상황들을 계속 지켜봤거든요. 진짜 뜬 눈으로 계속 지켜봤는데 각자의 위치에서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했습니다. 트럼프도 그렇고 이란도 그렇고 벤스도 그렇고 파키스탄도 그렇고 각자의 위치에서 할 수 있는 뭔가 이 시간이 압박을 이렇게 시간 데드라인 딱 주고 나니까 거기에 어떻게든 맞춰서 뭐라도 만들자라는 의지가 제 눈에는 좀 보였거든요. 보였습니까? 그래서 그런 모습들을 시장에서 좀 공감을 했던 것 같아서 3시간 남았지만 그래도 좀 긍정적인 이야기들이 왜 나왔는가, 어디서 나왔는가 이런 것들을 좀 엮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여기 보시면은 일단 다우 지수는 하락했지만 나스닥 지수와 S&P 500 지수가
강보합으로 마감을 했습니다. 러셀 2000도 0.22% 상승으로 마감을 했고요. 말씀드린 것처럼 장 중에도 잘 버텼어요. 근데 중반에 특별한 얘기가 안 나오니까 이거는 뭐 아닌가 보다 싶어서 쭉 흘러내리다가 거기서부터 이렇게 잡아서 또 땡겨 올렸죠. 여기에서 이제 파키스탄. 어떤 파키스탄 이슈가 나왔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파키스탄 이슈뿐만이 아니라 전반적인 분위기와 그 진짜 소음이 너무 많아요. 너무 많은 사람들이 궁금해하고 관심이 있으니까 곳곳에서 언론에서 이 하루 전날의 상황들을 계속 보도하고 파키스탄, 뭐 이란, 미국 그리고 사우디의 반응, 뭐 쿠웨이트의 반응, 뭐 그런 것도 있어요. 쿠웨이트가 밤 12시부터 아침 6시까지 통행을 제한시켰대요. 뭐 사람들이 네, 쿠웨이트. 뭐 왜요? 위험해서? 문 다 닫게 하고 오. 상점 같은 거. 근데 그거에 대해서 이제 새벽에 그렇게 하는 거는 뭐 어떻게 보면 그렇게 이상한 것도 아니지 않나? 뭐 이런 생각도 들고. 새벽에 다니지 말라. 예, 낮에 12시부터 뭐 6시까지 아무도 다니지 마 이러면은 진짜 무서운 위협이지만. 그쵸. 예. 그런 걸 두고 막 거기서 X에서 막 자기들끼리 얘기도 하고 그러니까 소음이 너무 많아서 네. 지금 시장 참여자들이 뭔가 베팅을 하기 어려운 그런 구조였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네. 근데 그래서 너무 많은 걸 듣지 마시고 핵심만 딱 제가 추려서 잠시 후에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S&P 500 기준으로는 사실 간밤의 시황은 큰 의미는 없죠. 그냥 브로드컴 올라간 거, 그리고 AI 관련주들이 좀 반등한 거, 그리고 유나이티드 헬스는 뭐 어제 전해 드렸고요. 10% 상승을 했고요. 네. 그리고 애플이 이슈가 좀 있었는데 뭐 폴더블 폴더블 좀 지연된다라는 이슈를 애플이 부인하기는 했습니다. 근데 어찌됐든 주가는 2% 정도 하락을 했고요. 최근에 사실 이거는 어떤 그 개별적인 이슈보다 최근에 애플이 잘 버텼잖아요. 돈 안 써서. 네, 그러니까요. 그 전쟁 이후에도 애플이 잘 버텼거든요. 그래요. 근데 그 버티던 종목들이 조금씩 밀린 겁니다. 월마트. 버텼던 종목들이 밀렸다. 네, 월마트도 마찬가지고 필수 소비재. 하락했던 종목들의 매수세가 저가 그쵸. 매수가 유입됐고 네. 오히려 버텼던 종목들이나 올랐던 종목들에서는 매도가 나오는 그런 흐름이 조금 집계가 됩니다. 네. S&P 500에서 그리고 러셀 2000도 나름대로 선전하는 그런 모습들, 뭔가 이겨내려는 그런 모습들이 있었고요. 금리가 좀 떨어졌어요. 4.2대 오랜만에 보죠. 장중엔 또 올라가지고 네. 제가 여러분도 그러시겠지만 명서님도 그러시겠고 새벽에 그니까요. 풀잠을 못 자요. 못 자죠, 못 자죠. 신생아요, 신생아 거의. 그래서 오늘은 뭐 우리 다 열심히 했으니까 그쵸. 그냥 결과를 이제 지켜보면 될 것 같고. 네네. 10년물 국채금리 4.3 밑으로 좀 떨어져 있고요. 그리고 국제유가가 지금 110달러까지 내려왔습니다. 장중에 115, 119 막 치고 올라가는 그런 모습도 있었는데 다행히 좀 내려왔고 그리고 브렌트유가 생각보다 좀 빠르게 내려와요. 브렌트유가 계속 WTI보다 비쌌는데 네. 지금 103까지 내려왔습니다. 더 빨리 많이 내려왔네요. 네, 그렇습니다. 브렌트유가 좀 더 자극적으로 반응을 하는 것 같죠. 예민하게. 이게 아무래도 이제 투기성 자본이 없었다고 할 수 없으니까 네네. 최근에는 그런 것 같고 달러 인덱스도 100 아래에서 다행히 좀 선방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금값 1% 올라왔고요. 비트코인 7만 달러 노크하고 있고요. 어쨌든 시장은 그래도 조금 긍정적인 부분을 보려고 노력하는 그 시그널들이 계속 보이죠. 이런 네. 쪽에서 그 정도로 뭐 기특하게 잘 해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과연 이제 밤사이에는 어떤 일들이 있었는지 하나씩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일단은 시장에서 지금 디데이를 앞두고 어저께 트럼프 대통령도 그렇고 미국 쪽에서도 그렇고 공격을 서로 엄청 하고 이란 쪽에서도 막 인간 띠를 만든다 뭐 다양한 얘기들이 있었어요. 그 진짜. 내용들 한번 쭉 들어볼까요? 별 얘기가 다 있었죠. 네. 근데 그 중에서 각국의 어떤 핵심 메시지만 제가 추려봤습니다. 일단은 트럼프 대통령이 뭔가 뭐 개전을 선언하는 것도 아니고 뭐 개막을 선언하는 것도 아니고 그 신호탄을 먼저 쏘아 올렸습니다. 어제 이건 다 보고 주무셨을 것 같아요. 어제 밤 9시 한국 시간으로 그때 전해졌었고 아마도 한 문명 전체가 어쩌면 영원히 파괴될 수 있다. 정말 혁명적으로 놀라운 일이 일어날 수도 있다. 뭐 47년간의 착취, 부패 그리고 죽음이 마침내 끝을 맺을 것이다 라는 메시지를 쏘아 올렸습니다. 뭐 이걸 많은 언론사들이 받았었고요. 이게 당연히 이란에게도
전달이 됐겠죠. 리액션 이란의 리액션 잠시 후에 보여드리고요. 우리가 볼 거는 이제 뭐 특별히 없어요. 예, 그냥 이 네 가지 시나리오 중에 하나가 나온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블룸버그에서는 확률까지 이렇게 붙여서 우리 왜 그 증권가 리포트도 보면은 뭐 베이스 시나리오, 뭐 어떤 시나리오, 뭐 최악 베스트 시나리오, 워스트 시나리오 뭐 이런 게 있지 않습니까? 근데 지금은 베이스는 일단 공습으로 보고 있어요. 예, 가능성이 가장 높은 방안이고 제한적인 공격부터 시작하는 게 아마 시작되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이거는 뭔가 협상 분위기를 알기 전에 그런 상황이고 그리고 뭐 거의 이제 D-1도 안 된 상황이었으니까 이 정도면은 결국에는 쏘긴 쏘겠구나라고 보는 그런 상황이고요. 딜레이 될 수 있죠. 트럼프 대통령이 며칠 더 타코를 한다든지 그 뭐 지금까지 5일씩 했던 것처럼 근데 그거는 나는 안 하려고 한다라고 했기 때문에 확률은 중간이었습니다. 그리고 휴전 가능성은 입장 차이가 너무 크기 때문에 많은 분들이 생각하시는 것처럼 굉장히 낮다. 그리고 그렇다고 해서 지상군이 들어가거나 하르그 섬의 주요 목표물 공격은 위험 부담이 너무 크기 때문에 블룸버그에서도 대규모 확정까지는 가능성이 낮다라고 보고 있는데 그 와중에 하르그 섬에 대한 폭격이 시작됐다라는 뉴스가 전해져서 이거 보고 주무신 분들은 진짜 이제 전쟁을 하는구나. 예. 뭐 지금 전쟁 중이긴 하지만 저는 이제 하르그 섬이 그 에너지 시설이 되게 엄청난 곳이잖아요. 이란에서 그렇죠. 중요한 곳이잖아요. 근데 헤드라인에 하르그 섬 공격 시작 그 헤드라인을 보고 그러니까요. 에너지 때리는 거야 봤는데 이건 다행이라고 표현하기가 참 그런데 다행히 군사 맞습니다. 시설, 네, 군사 맞습니다. 시설. 네, 그리고 그 전에 다 이거 뭐 군사 맞아요. 시설 없앴다 그 그랬잖아요. 얘기 해주셨잖아요. 근데 그 얘기가 남았어요? 여기 있어요. 보시면 악시오스의 보도에 따르면 이전에 공격했던 목표물을 재공격한 거래요. 뭐야? 그러니까 이것도 이 내용도 그렇고 그 너네 진짜 큰일 난다. 큰일 난다. 이걸 계속 보여주는 거죠. 재공격할 때 쓰는 그 비용은 그렇죠. 뭐 그러네요.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고 근데 생각하는 것 어쨌든 같습니다. 에너지 시설이 아니라서 네. 다행이었습니다. 그래서 트럼프 대통령이 그에 대해서 8시간 전에 지금으로부터 따지면 한 5시간 전이죠. 그때 뭐라고 했냐면 우리 준비가 되어 있다. 다만 협상이 진전돼서 결과가 나오면 시한을 변경할 수도 있다. 근데 그게 안 되면 경험하지 못한 규모의 공격을 감행할 것이다. 공격을 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습니다. 라는 그런 애매모호한 메시지를 계속 미국에서는 전했습니다. 예. 이란은 어땠나요? 그래서 이란이 그에 대해서 뭐 계속 우리가 예상한 대로 움직였어요. 무기는 충분하다. 웨폰스, 아스날, 뭐 다들 우리가 뭐 거덜났다라고 하는데 우리 충분하다. 여기 보시면 15,000개의 미사일과 45,000대의 드론이 여전히 우리 창고에 들어가 있다. 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요. 갈리바프 국회의장 역시 우리는 물러서지 않겠다. 라는 뭐 우리가 계속 봐왔던 그런 리액션을 내놨습니다. 그리고 조금 새로운 뉴스 중에 하나는 이걸 좀 공식적으로 얘기했다는 거예요. 바베 엘만데브 해협에 대해서 폐쇄를 할 거다. 만약에 우리가 발전소로 공격을 당하면 우리 할 수 있는 거 다 할 거다 해서 진짜 뭐 엄청 많이 얘기했거든요. 뭐 사우디아라비아 암흑에 빠질 것이라는 얘기도 있었던 것처럼 우리 사우디아라비아 쪽에 그 에너지 시설 다 공격할 거야. 진짜 한번 두고 봐. 여기가 어떻게 되든지 두고 봐. 이런 식으로 계속 얘기를 했었고. 근데 그 중에서 뭐 약간 바브 엘만데브는 사실 이란이랑 국경이 좀 떨어져 있어서 직접적으로 뭔가를 할 수 있는 곳은 아니잖아요. 근데 이렇게 직접적으로 폐쇄 위협을 했다라는 건 후티 반군을 우리는 움직이게 할 거야 라고 선언한 거나 다름없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이슈도 있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그 10가지 요구사항을 이제 제안했다라 그랬잖아요. 근데 그게 공개가 됐어요. 그래서 쭉 한번 보니까 생각보다 제 생각에는 그렇게 세지는 않은 것 같아요. 어느 정도 합의의 가능성이 아예 없지는 않지 않나? 라는 생각이 좀 들어요. 호르무즈 해협에 통행료 200만 네네. 달러 부과한다라는 게
그 전부터 계속 나왔잖아요. 애매하죠. 30억이라고 그랬죠. 예. 저거는 뭐 숫자를 좀 미국이 오케이 해도 다른 뭐 나라나 국제사회에서 이걸 용인할 수 있을지는 잘 모르겠어서. 그쵸. 예. 계속 이 호르무즈 협에 대한 경제권을 포기하지 않겠다라는, 한치도 물러서지 않겠다라는 게 이란의 입장인 거잖아요. 맞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근데 어쨌든 그거는 이후의 얘기잖아요. 예를 들면 이제 미국이랑 합의안 만들어 놓고 다른 나라랑 뭐 틀어지든지 어떻게 되는지 이후의 얘기니까. 근데 미국이 이거를 과연 못 받느냐에 대해서는 약간 좀 생각이 다를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항상 그 배상금을 막 달라고 했었잖아요. 왜 이전에 여러 가지 전망들이 나왔는데 배상금 대신에 호르무즈 통제권을 줄 수도 있다라는 얘기가 있었거든요. 그래서 어쨌든 뭐 중요한 거는 이 종전이라는 메시지고, 이란이 원하는 건 종전이라는 메시지고, 10개 한 계획이 뭐 이런 얘기들이 있었어서 여기까지 이란의 리액션이었고. 네. 그리고 이제 그 어제 바레인이 유엔에다가 좀 움직여라 그 얘기 했었다고 했잖아요. 어저께 우리 명성님의 이야기를 들은 거죠. 유엔 뭐하냐 이렇게 예. 이야기를 했는데. 이란 유엔 대사가 협의를 위해서 테헤란으로 향하고 있다라는 보도도 나왔습니다. 테헤란 위험한데. 예, 위험하죠. 그렇기는 한데 어쨌든 유엔이 해야 할 일을 하고 있다라고 보여져서 여기까지 봤을 때 뭐 중국, 러시아가 이게 결의안에 거부권 행사한 건 뭐 군대를 넣어서라도 호르무즈를 뚫자라는 결의안을 바레인이 낸 거거든요. 근데 그거는 안 된다라고 거부를 한 거고, 그럼 평화적으로 어떻게 해결을 해보려고 유엔 대사가 특사가 뭐 가고 있다라는 얘기까지 전해졌었습니다. 네. 자, 제이디 벤스는 자신감을 가지고 있다고요? 무슨 자신감일까요? 네, 그래서 여기서부터 나오는 얘기가 시장을 조금씩 기대하게 만들었던 그런 얘기입니다. 여기서부터가 중요하고요. 뭐 지금까지 나왔던 미국과 이란의 그 반응과 어떤 선언은 우리 계속 봐왔던, 거의 6주 동안 계속 봐왔던 내용이에요. 예, 근데 여기서부터는 조금 다르죠. 벤스라는 사람이 드디어 이제 뉴스에 가장 헤드라인을 장식하기 시작했습니다. 벤스라는 사람은 여러분들 많이 저희 월모브 계속 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그 이란과 거의 뭐 유일한 협상이 되는 미국의 카운터파트라고 알고 있었죠. 네. 이란이 다른 사람 필요 없다, 벤스랑 얘기하고 싶다, 이런 입장을 표현한 적도 있었고요. 근데 벤스의 메시지가 그래서 중요했는데, 이란에 대해서 곧 이 전쟁이 끝날 것이다, 이란 전쟁의 군사적 목표는 달성됐다, 그리고 오늘 저녁 8시 미국이 트럼프가 선언했던 그 약속했던 시간까지 답변을 받을 수 있을 것이라고 확신한다라는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어떤 얘기가 있었냐면, 악시오스에서 이 제이디 벤스 사진을 넣으면서 진전의 조짐이 있다라는 보도를 내놨기 때문입니다. 어떤 내용들이 있었냐면요. 일단 물밑 상황에서 이란이 아까 말씀드렸던 그 역제안, 10가지의 역제안을 전달했는데, 미국 측의 입장과는 상반되는 내용이었지만 백악관에서 이 정도면 고무적인데? 라는 신호로 받아들였다는 거예요. 그래서 10가지의 역제안이 온 것 자체만으로도 어느 정도 이 정도면은 그래도 약간은 좀 가능성, 물꼬를 좀 틀 수 있겠구나 라는 기대감. 그리고 여기 보시면 우리가 원하던 것은 아니었지만 예상했던 것보다는 훨씬 나았다. 이래서 제가 아까 그 10개 안에 대해서 이 정도면은 그렇게 생각보다 미국이 못 받을 정도는 아닌데? 라는 표현을 좀 드린 거고요. 그에 대해서 이제 수정하고 제작성하고 하는 그런 상황들이 계속 있었다는 겁니다. 그리고 자세히 살펴보면 현재 논의 중인 주요 방안은 결국 호르무즈 해협 재개방을 어떤 방식으로 하느냐에 대해서 모든 것이 하나로 얽혀 있다. 그리고 우리가 좀 걱정했었죠. 논의가 전혀 진행되지 않고 평행선만 달리는 건 아닐까 했었는데, 휴전 논의는 확실하게 진행 중이다. 회담은 진지하게 진행되고 있다라는 소식들이 계속 후속 보도를 통해서, 악시오스를 통해서 계속 전해졌습니다. 이러면 그 각자가 제시한 그 15개와 10개 안에 대해서 분명히 뭐 부딪히는 부분들이 있겠지만 그걸 어떻게든 수정하고 만들기 위해서 합의하려는 노력은 하고 있구나라는 측면으로 우리가 충분히 해석할 수가 있었죠. 네. 그리고 벤스 특사가 이끄는 미국 대표단과 이란 대표단 간의 직접 회담 가능성, 실제로 이제 만나서 얘기를 할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벤스가 이제 헝가리로 날아갔거든요. 헝가리에서 이제 얘기를 좀 했었고, 그리고 나서 이제 조금 더 그 구체적인 접촉을 하기 위해서 헝가리로 날아간 건 아닐까 추측이 좀 있었는데, 그에 대해서 그래서
이란은 협상 속도가 빠른 편은 아니지만 8시까지는 이란 측의 답변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확신한다. 그리고 파키스탄 중재자들이 화상회의를 갖는 방안에 대한 논의도 있었다라고 하는 걸 보면은 뭔가 분위기가 조금씩 달라졌다는 거죠. 네. 파키스탄에 중재한 그 내용이 뭔지 궁금해 하시는데 네, 맞아요. 2주 동안의 휴전 얘기라고요. 그렇습니다. 네. 그러니까 어제 그 평행선을 달렸던 것에 딱 명확하게 정리를 해드렸던 게 미국은 45일 동안 휴전을 하고 네. 일단 호르무즈 열어라 그쵸. 였잖아요. 근데 이란은 호르무즈는 그런 식으로 열 수 없다. 휴전으로는 열 수 예, 없다. 종전이 필요하다. 그래서 이게 평행선을 가다가 거기서 파키스탄이 계속 전화 통화하고 막 벤스랑 연결을 하고 이러면서 노력을 하다가 파키스탄이 답답했던 거죠. 네. 안 되겠다. 내가 묘수를 내자. 그래서 2주 동안의 연장을 얘기를 한 겁니다. 지금 뭐 살다가 파키스탄 총리의 트위터까지 보게 되는 그런 상황이 저분이 왔는데 총리 이름이 좀 읽기가 어렵네요. 샤리프 씨라고 합니다. 네, 샤리프. 셰바즈 샤리프 총리가 트럼프 대통령한테 이거 어떻습니까? 2주 연장, 2주만 한번 기다려 봅시다. 대신에 호르무즈 해협 2주 동안 개방하는 것도 오. 이란에게 전해 볼게요. 그랬더니 이란이 우호적인 제스처를 보였다. 그동안에는 호르무즈 해협은 절대 휴전으로는 그러니까요. 안 연다 그랬거든요. 네. 뭔가 그래서 제가 아까 오프닝에서 각자가 각자의 자리에서 최선을 다한다. 최선을 다하고 있는 게 느껴지지 않습니까? 아, 이제 진짜로. 끝냅시다. 네. 그 뭔가 그런 어깨에 짊어진 이번에 뭔가 이게 결과가 잘 나오면 네. 파키스탄에게 뭐 좀 박수를 쳐줘야 되나 사실 싶기도 트럼프 하고. 입장에서는 지금 탁구하기가 여러 번 탁구했기 때문에 또 명분이 면이 좀 안 애매하죠. 서거든요. 근데 네. 여기서 이제 파키스탄이 나와서 2주라도 시간을 내가 벌어주고 할게. 호르무즈 해협까지 네. 얘기하고, 그러니까 미국이 호르무즈 해협 열어라고 했을 때는 이란 입장에서는 싫죠. 그러네. 근데 네. 파키스탄이 얘기하면 내가 중재했으니까 한번 그래, 해줘. 그래 네. 중재자 이 얘기는 한번 들어줄게. 이렇게 서로 명분을 만들어주는, 참. 이게 또 화해를 만드는 거는 참 어려운 일인 것 같습니다. 이게 역사고 네. 이게 외교인가 봅니다. 네. 자, 그래서 이제 다행이다라고 했는데 네. 이걸 그래서 뭐 백악관에서 받았다라는 얘기는 아직 없어요. 맞아요. 그래서 네. 캐롤라인 리빗 그 대변인의 메시지가 있었고요. 대통령이 이 제안 내용을 들었다. 이거에 대해서 답변을 내놓을 것이다. 지금 미국도 막 기자회견 같은 거 하면 난린 거 아시죠? 거기서 막 기자회견 하면은 막 손들고 진짜 질문 세례가 장난이 아니에요. 영화에서 나오는 그런. 네, 딱 거군요. 그런 거 보여요. 그래서 실제로 막 그 누구 기자는 그런 것도 물어봐요. 뭐 미스터 프레지던트 뭐 당신의 정신 상태가 요즘 좀 안 좋다는 그런 얘기가 있는데 그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걸 트럼프한테 실제로 물어보고 트럼프가 그 대답해줘요. 나는 뭐 오히려 이런 사람들이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이런 사람이 없었기 때문에 와, 미국이다. 그랬기 때문에 미국이 이렇게 뭐 무역에서 손해를 보고 지금까지 그렇게 살았다. 나 같은 사람이 필요하다. 그 다음 누구야? 이러면서 진짜 영화 같은 그런 그분이 장면들이- 혹시 그 다음 기자회견에 안 나타난다거나 그런 뭐 거 사라졌다거나 그런 거 갑자기 없습니다. 실종이 됐다거나 이런 건 없죠. 뭐 아무튼 예. 그래서 이게 그러니까 제가 그 말씀을 드린 거는 바로바로 피드백이 나옵니다. 그러네요. 바로바로 리액션이 나오고요. 이 상황에 대해서 캐롤라인 리빗이 지금 대통령 알고 있다라고 전해준 거고 이란 고위 관료도 로이터 통신에 테헤란은 파키스탄의 2주 휴전 요청을 긍정적으로 검토 중이다 라는 얘기가 나왔는데 이걸 보고 많은 분들이 그 생각도 하시겠죠. 아니 이게 좋은 거야? 아 맞아 저런 분위기예요. 딱 저런 분위기. 채 GPT가 바로바로 진짜 빠르시네. 네. 저거 마음에 손드는 듭니다. 게 장면이 진짜 장난. 와, 저기 저렇게- 있는 사람들이 다 같이 손들어요. 옹기종기 모여가지고 저렇게 지금 기자회견을 하는 거죠. 네, 맞습니다. 네. 그래서 지금 상황에서 뭐 이렇게 서로 소통이 굉장히 빠르게 진행되고 있고, 근데 지금 사실은 트럼프 대통령 입장에서 저렇게 기자회견을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보시면은 트럼프는 바쁘잖아요. 그렇죠. 지금 저것도 중요하지만 이 협상 과정을 진두지휘해야 되는 사람이잖아요. 맞아요. 예, 그래서 저 다음 그 페이지를 보여주시면 네. 트럼프 대통령이 바로 폭스뉴스랑 또 전화를 했습니다. 여기에서 근데 사실 중요한 내용이 좀 나왔으면 좋겠는데 뭐라고 대답했어요? 지금은 치열한 협상 중이라서 말씀드릴 수 없습니다. 아, 예, 그래서 파키스탄 2주 연장 요청에 대해서는 인지는 하고 있지만 지금은 2주 연장을 할지 아니면 뭘 할지 선택지에 대해서 아직 시간이 남았기 때문에 최대한 맞춰 가보겠다라는 뜻이겠죠. 최대한 합의안을 만들어 보고 그게 아니면
뭐 진짜 아까 얘기했던 블룸버그의 공격 시나리오가 가동이 될 수도 있겠죠. 네. 어쨌든 간밤의 상황, 제가 지금까지 파악한 상황은 여기까지입니다. 네. JP모건에서는 이번 전쟁 관련한 시나리오를 또 어떻게 내놓고 있을까요? 그래서 사실 저희는 전쟁이 뭐 휴전이 되느냐 공격을 하느냐 이런 것도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지만 네. 저희에게 중요한 건 그래서 시장이 어떻게 반응할 것이냐가 중요하지 않습니까? 만약에 휴전이라는 결정이 나오게 된다면 JP모건에서는 러셀 2000이 제일 먼저 오를 것이다. 중소형주가 가장 빠르게 움직일 것이다. 그리고 기술주가 따라갈 것이다 라고 보고 있고요. 기술주 다음 경기순환주라고 하면 소비재 그리고 주택건설업체 이런 쪽이 금리 때문에 최근에 굉장히 어려움을 겪었잖아요. 주택건설업체, 소매업체와 같은 섹터가 좀 큰 상승 여력을 보일 수 있다. 그리고 금가격이 최근에 많이 밀렸죠. 그런 부분들도 다시 움직일 수 있고 아시아 태평양 지역이 상승세를 주도할 것이다. 신흥시장이 좀 더 강하게 움직일 것이다 라는 전망을 내놔서 휴전이 완전히 베스트긴 하죠. 저희는 아무래도 미국 증시 투자하시는 분들 기술주 많이 갖고 계시고 국내 증시 투자하시는 분들도 있으니까 그 두 개가 맞춰지는 시나리오는 됩니다. 근데 휴전이 없는 상황에서는 에너지 가격이 또 급등을 하겠죠. 그래서 유가가 뭐 150달러까지 갈 수도 있다. 휴전이 없다는 거는 뭐 공격을 할 가능성이 높다는 거니까 그렇게 되면은 150달러를 우리가 각오해야 된다. 그러면 방산주, 비료주 또 이런 거를 보게 되면서 신흥국보다는 대형주, 선진시장 조금 더 안정적인 그런 선택지를 봐야 된다라고 보고 있고요. 모든 걸 토해내라. 이거는 뭐 그냥 완전히 우리가 최악의 시나리오라고 생각하는 지상전 같은 것들이 벌어졌을 때는 그냥 다 팔고 그냥 가만히 기다려야죠. 그거. 자, 알겠습니다. 부디 이제 우리가 생각하는 시나리오 중에서 최악이 아닌 최선을 다들 선택을 하기를 간절히 바라보도록 하겠고요. 자, 경제지표 발표 몇 가지 한번 보도록 할까요? 네, 뭐 역시나 어제도 뭐 이런 고루한 지표들이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우리 경제지표 너무 좀 무시하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이 경제지표 별로 듣고 싶지 않을 것 같아서. 네, 경제지표 중요하단 말이에요. 중요하죠. 이거 보시면은 지금 전쟁으로 인해서 경제 성장이 타격을 받고 물가가 올라간다를 프라이싱을 하기 시작했어요. 네. 그래서 보시면 GDP 성장률 전망치는 계속 내려가고 있죠. 전쟁 나기 전에는 와 미국이라는 나라가 어떻게 3%씩 분기에 성장을 해요. 이런 얘기를 했었는데 그게 어느덧 1.3까지 내려갔고요. 내구재 주문 역시 마이너스 1.4%로 내려왔습니다. 근데 이건 2월 지표라서 사실 3월께 나오면 아마 더 떨어질 가능성이 있겠죠. 그리고 3월 뉴욕 연은 소비자 인플레이션 뭐 이게 그렇게 중요한 지표는 아닐 수 있지만 보시면 기대 인플레이션이거든요. 그래서 소프트 데이터고 심리 지표인데 3.4까지 올라가는 모습이 확인이 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를 두고 연준 위원들이 경고를 하는 거죠. 뭐라고요? 윌리엄스 총재는 중동의 상황이 인플레이션을 계속 드라이브업하고 있다라는 내용이고요. 굴스비 총재도 스태그플레이셔너리 쇼크라고 하네요. 이렇게 되면은 스태그플레이션이 맞잖아요. 뭐 물가 올라가고 경기 떨어지면은 그것 때문에 우리는 지금 좀 긴장하고 있다. 연준. 근데 뭐 사실 이거는 연준만 긴장하고 있는 건 아니라서 똑같은 얘기기는 한데 긴장하고 있는 이유가 그 연준의 이야기가 계속 나오고 있는 이유가 있긴 합니다. 우리가 만약에 오늘을 지나가고 나면 거기서 또 끝나는 게 아니잖아요. 이번 주 목요일은 PC가 나오고요. 이번 주 금요일은 CPI가 나옵니다. 물가 데이터가 중요한데. 그쵸. 매우 근데 중요한데. 유가가 올라간 상태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유가가 올라간 상태에서 떨어지지 못하고 CPI가 나오면 야 CPI 뭐 지난 거니까 괜찮아라고 할 수가 없죠. 아 그러면 다음엔 더 세게 나오겠네. 그렇죠. 라고 우려가 될 수 있어서 결국에는 돌고 돌아서 이 경제지표 얘기를 하는 것도 네. 유가 얘기를 하게 되네요. 자, 어제에 이어서 오늘도 S&P 500 차트를 가지고 오셨는데 지금 보니까 꽤 많이 하락했다가 바닥 대비해서 지금 양봉이 5거래일이나 그니까요. 나오고 있어요. 우리의 지금 심장은 덜덜 떨리는데 S&P 500은 공포의 매수하라가 이건가 봐요. 그러니까요. 지금 다들 제일 공포일 때 네. 이렇게 매수세가 들어오고 있습니다. 어느새 5거래일 연속 상승을 했습니다. 이게 그래서 어제 그 얘기를 했었잖아요. 저 시점에서 무슨 얘기가 나왔죠? 그런 얘기를 했었잖아요. 네, 네. 근데 그 얘기가 나온 것보다 제 생각에 이게 3월 31일이랑 4월 1일부터의 차이거든요. 아, 이게 또 약간 그런 것 기관의 같아요. 수급의 영향을 또 받은 시장이라고도 볼 수 있겠네요. 예, 3월 말까지 분기 말까지는 계속 이제 밀어놓다가 네네. 이제 4월 새로운 분기가 시작됐어요.
됐으니까 그 뭔가 좀 저평가된 면들을 보기 시작한 거죠. 그러면서 뭐 공격적인 매수는 아니지만 그래도 조금씩 이제 반등하려는 움직임이 나오고 있고요. 네. UBS에서는 그래서 S&P 500에 대한 전망치를 하향하기는 했습니다. 7,300을 보다가 7,000으로 내렸고 올해 상반기까지 목표치를 7,300에서 7,000으로 내렸고 올해 연말까지 목표치를 7,700에서 7,500까지 내리기는 했어요. 근데 UBS라는 곳이 전쟁 처음 났을 때도 이거 영향력 생각보다 크지 않다라고 계속 버텼던 그런 기관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조금 늦게 낮췄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낮췄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보시면 AI 관련 수요로 인한 반도체 부분의 지속적인 상승세가 에너지 부분의 우려를 상쇄할 수 있다라는 긍정적인 메시지도 같이 내놨거든요. 네. 이런 것도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고 그래서 중동 전쟁과 관련된 기본 시나리오를 보면 향후 몇 주 안에는 이제 진정되면서 에너지 흐름도 조금씩 원래대로 뭐 막 $60까지 떨어지진 못하겠지만 그래도 조금씩 움직임을 가져갈 것이다라는 점에서 미국 주식 시장에 대해서 여전히 매력적이다라는 투자 의견을 유지를 했고요. 그리고 골드만삭스에서는 지금 상황 기술주가 이제는 매력적으로 보인다라는 얘기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AI에 대해서 막 우려도 있었고 어제 그 모건 스탠리가 했던 얘기랑 똑같거든요. 전쟁 나기 전에 웰스파고였나요? 전쟁 나기 전에 AI와 관련된 우려들이 굉장히 많이 작용을 하면서 기술주를 많이 밀어놨잖아요. 거기다가 전쟁으로 인해서 한 번 더 밀었죠. 이 두 번의 하락세가 사실 실적 시즌 앞두고는 그렇게 나쁜 건 아니다. 결국에는 우리가 PER, PEG, EPS 뭐 이런 걸 갖고 얘기를 해야 되기 때문에 기술주는 이제는 슬슬 매력적으로 보이기 시작했다라는 부분을 얘기를 했고요. 앞서 말씀해드렸던 그 PEG 이번 주 월요일이었나요? 제가 한번 보여드린 적이 있었는데 PEG는 낮을수록 굉장히 매력적이다라고 보는 뭐 똑같죠? 다 똑같은데 근데 PEG가 뭐 1보다 낮으면 매력적이다라는 포인트인데 거기에 엔비디아라든지 브로드컴 같은 종목들이 좀 들어가 있더라고요. 그러면서 최근에 다시 반도체가 좀 주목을 받는 건가 싶기도 하고 왜 이런 얘기를 할 수 있냐면 이게 결국에는 주가라는 거는 실적과 어떤 금리의 함수라고 보는데 금리가 올라가면서 밸류를 압박했지만 사실 실적 전망치는 아직까지 떨어지지 않았거든요. 그래서 EPS 성장세가 보시면 1분기에 44% 여전히 성장할 것이다 라고 보고 있기 때문에 매력적으로 좀 봤다라는 거고요. 시타델 증권의 자료에 따르면 개인 투자자들이 변동성 속에서 이제 팔기 시작했대요. 네. 원래는 그 개인 투자자들은 이런 상황에서 항상 샀잖아요. 몰라 떨어지면 사. 나스닥은 신이야 그랬는데 약간 분위기가 좀 달라졌다. 미국 개인 투자자들이 네. 매도세다. 근데 왜 그런 말이 있죠? 개인이 던지면 미국도 그래요? 개인이 던지면 이거는 글로벌 스탠다드구나. 반등한다. 바로 그런 얘기가 있어서 그런 메시지가 싶기도 하고 톰리가 또 한 가지 얘기를 했는데 전쟁의 그 종료를 기다리는 거는 뭐 당연한 이치긴 하지만 주식 시장의 반등은 그보다 훨씬 더 빠를 수 있다라는 얘기를 했어요. 이거 그 2차 대전의 사례를 들면서 이건 뭐 물론 뭐 되게 큰 사례, 비교하기 어려운 사례긴 하지만 2차 대전은 5년 동안 지속됐지만 시장은 불과 5개월 만에 바닥을 쳤다. 네. 그래서 지금이 물론 더 빠질 수는 있지만 더 빠지는 리스크보다 수익률에 대한 기대치가 지금은 이 손익비라고 하죠. 손익비가 지금은 높은 구간으로 들어왔다라는 거예요. 그렇죠. 지금 사서 물려도 떨어지는 게 생각보다 그렇게 세지 않을 수 있다라는 부분들을 월가에서 많이 보고 있으니까 여러분들이 이런 것들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빠질 만큼 빠졌다. 그리고 사실 미국 같은 경우는 그 전에도 워낙에 하락을 했었던 구간이었기 때문에 이런 이야기들이 계속 나오고 있는 것 같습니다. 자, 이제 특징적인 종목들 저희가 계속 이제 전쟁이 펼쳐지고 나서는 에너지주, 방산주를 보고 있는데 네. 흐름 어땠습니까? 간밤에는 약간 반대였어요. 어제는 에너지주가 좀 쉬고 방산주가 올라가더니 오늘은 에너지주가 반등하고 방산주가 조정을 받았다라는 건 이번 주 들어와서 미국 증시 월요일, 화요일 동안 트럼프 대통령이 이 만기일을 걸어놨기 때문에 데드라인을 걸어놨기 때문에 그냥 똑같았다라고 보시면 돼요. 플러스 마이너스에서 월화는 이런 전쟁과 관련된 리스크가 있는 종목들은 크게 움직이지 않았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인플레이션 관련주가 오르긴 올랐는데
2%대. 알코아는 또 보니까 이제 또 알루미늄 공장 뭐 이런 쪽에 타격이 들어간다라는 얘기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신고가를 경신하는 그런 모습이 있었다 보시면 네. 되겠고요. 항공주가 잘 버티는 듯 했다가 델타항공이 오늘 밤 실적 발표를 앞두고 조정을 좀 받았습니다. 위탁 수화물 요금을 인상했다고 하죠. 사실 우리는 어쩌면 전쟁이 끝나는 게 중요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물론 당연히 중요하지만 그 이후의 상황이 훨씬 더 중요할 수도 그쵸. 있습니다. 예. 그래서 유가가 전쟁이 종료되는 순간과 함께 어디에서 멈추느냐, 그리고 그게 얼마나 오래 고유가가 지속되느냐, 이게 결국 우리 실물 경기에 어떤 영향을 미치느냐가 우리에게는 가장 중요한 부분이잖아요. 근데 실제로 델타항공이 이렇게 2년 만에 위탁 수화물 요금을 올렸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면서 이제 실물 경기에도 영향을 미치기 시작했구나 보시면 될 것 같고. 아시죠, 여러분? 그 항공유를 미국이 우리나라를 통해서 다시 이렇게 정제된 항공유를 수입해 가잖아요. 예, 그런 얘기가 있더라고요. 그런 상황에서 미국이라고 지금 다 뭐 기름 나는 나라라고 모든 게 다 만사 오케이는 아닌 거라는 겁니다. 그렇죠. 자, 이어서는 이제 여가 관련한 종목들 계속 팔로우를 하고 있는데 네, 요것도 좀 그냥 파악했어요? 같이 델타항공이랑 같이 밀렸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네. 우리가 시장에서 AGI를 과소평가하고 있다. 이건 무슨 얘기일까요? AI 얘기가 일단 필요하죠. 필요해서 여러 가지 뭘 할까 찾다가 네. 뭐 공교롭게 구글의 그 딥마인드 하사비스 CEO랑 그리고 구글의 CEO 순다르 피차이 CEO가 뭔가 이런 유튜브를 찍었더라고요. 팟캐스트 같은 네, 건가 봐요. 다른 팟캐스트인데 공교롭게 똑같은 날 이렇게 나왔어요. 그래서 어떤 얘기를 했는지 한번 들어보니까 하사비스는 시장이 지금 AI를 과소평가하고 있다. 그냥 단순히 AI 말고 우리는 AGI로 갈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훨씬 더 큰 뭐 초지능 이런 쪽으로 계속 갈 건데 그거에 대해서 생각보다 빠르게 달성하고 있는데 그걸 시장이 지금 모르고 있다라는 포인트입니다. 그래서 최근에 올해 들어서 AI 관련주들 뭐 예를 들면 마이크로소프트 같은 경우에는 낙폭이 엄청 컸잖아요. 구글도 최근에는 전쟁 이슈로 인해서 조정을 많이 받았고 근데 그런 상황에서 이렇게까지 과소평가할 일은 아니다라는 얘기를 하사비스 CEO가 또 얘기를 했고요. 그리고 순다르 피차르 CEO는 그 얘기를 했습니다. 근본적으로 지금 만약 AGI가 좀 늦어진다면 웨이퍼가 문제다. 웨이퍼 반도체가 문제다. 프로티지. 결국에는 이걸 계속 인정을 하는 거죠. 반도체에 대해서. 근데 거기다 덧붙인 게 그거예요. 우리도 뭐 이렇게 제품을 만드는 방법을 배워야 된다. 하드웨어를 직접 칩을 직접 만드는 것. 그러니까 이제 터보 퀀트 같은 게 나오는 거죠. 계속 어떻게 효율성을 달성하려고 하니까. 근데 뭐 어찌 됐든 이렇게 계속 중요하다라는 얘기들이 나왔기 때문에 네. 그래서 또 브로드컴과의 계약 소식이 전해진 게 아닌가 TPU. 싶기도 하고요. 브로드컴 6% 그리고 알파벳 주가도 2% 가까이 올랐는데 알파벳 차트가 되게 S&P 500이랑 비슷하게 생기지 않았나요? 벌써 5거래일 연속 양봉을 구글이 이렇게 만들어냈습니다. 알게 모르게 AI와 관련된 종목들 그 시장의 핵심 내러티브 전쟁 시작하기 전에 원래 핵심 내러티브였던 종목들은 월가에서 왜 매력적이다라고 판단하는지를 이 네. 차트가 좀 보여주고 있는 거죠. 네. 그러면서 인텔 주가도 많이 올랐어요 최근에. 오, 그러네요. 테라팹에 합류한다라는 얘기가 있었고요. 와. 테라팹에서 되게 둘이 뭐 기분 좋게 사진 찍었더라고요. 리프탄이랑 일론 머스크랑. 그러면서 인텔의 주가도 강하게 좀 올라오는 모습이 있었습니다. 네. 자, 아몰딩스, ARM 홀딩스, D램의 역풍을 지금 우려하고 있다. 네. 이 분석은 뭘까요? 그러니까 이 부분은 뭐 반도체 AI 쪽이 다 좋았냐라고 네. 오해하실까봐 의외로 좀 안 좋은 종목들도 있었다라는 점. ARM 홀딩스가 최근에 이제 CPU를 개발을 하면서 네. 시장의 주목을 되게 크게 받았잖아요. 근데 또 다른 종목들이 올라오니까 ARM이 또 이렇게 좀 빠지네요. 마침 맞게 그 타이밍에 모건 스탠리가 D램의 역풍을 받을 수 있다. 이게 뭐냐면 D램이 너무 비싸서. 그래서 CPU 만드는 것도 사실 우리가 너무 기대치를 끌어올려 놨을 수 있다라는 부분을 우려를 했고요. 그리고 ASML은 갑자기 뜬금없이 또 중국향 수출 얘기가 또 나왔어요. 미국에서 정신 없는 줄 알았는데 또 중국산 반도체 수출에 대한 추가 제한 조치를 포함하는 법안을 발의했다고 합니다. 뭐 이런 얘기도 계속 나오나 보네요. 네. 그러면서 DUV, EUV 말고
DUV가 약간 좀 낮은 단계거든요. 예, 그거를 혹시 불확실성이 있을 수 있다. 근데 타격은 다행히 크지 않았네요. 강보합선에 머물렀습니다. 네. 애플은 아이폰 폴더블 요거 뭐 지연 얘기 있었는데 네네. 결국 이제 아니라고는 했죠. 애플 네. 측에서 사실 웬만하면 애플이 공식 입장 잘 안 내놓는데 그러네요. 이번에는 부인을 했어요. 네, 폴더블 지연이 되게 많이 될 수 있다라는 걱정이 니케이 아시아를 통해서 보도가 나왔는데 네. 애플이 아니다라고 바로 발빠르게 부인을 하면서 주가가 뭐 2% 하락으로 좀 막았어요. 저거 나오면 또 네. 우리 애플을 엄청나게 좋아하는 사랑하는 분들은 이거 안 사고 못 참을 것 같아요. 오, 그럴 수도 있겠죠. 예뻐서. 예, 예쁘게만 나온다면 예쁘겠죠. 애플이니까. 그 정도로 오래 걸렸는데 삼성이 음. 폴더블에서 지금 몇 년 짜고 있는데 애플이 안 나왔다라는 거는 예쁘지 않으면은 이거 안 돼. 그렇죠. 예뻐야 해요. 애플은 또 디자인 네. 중요하니까. 예. 자, 그리고 스페이스X는 계속 이런 그 시간표들이 나오고 있어요. 6월 로드쇼를 개최한다. 투자자 대상. 그래서 상반기 안에 상장을 할 수 있을진 모르겠는데 어쨌든 스케줄을 계속 이렇게 조금씩 발표를 해주고 있는, 공개를 해주고 있는 상황이고요. 네. 그리고 뭐 여러분 잘 모르시겠지만 의외로 실적 시즌입니다. 이제 시작을 했어요, 사실상. 네. 지금 실적 시즌. 오늘은 리바이스가 실적을 공개했고요. 내일은 델타항공이 실적을 공개하는데 리바이스 나쁘지 않았습니다. 시간 외에서 현재 주가가 5% 넘게 상승을 하고 있고요. 잘 선방했고 그리고 가이던스도 의외로 상향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시장의 기대치를 높였던 리바이스도 있었다 보시면 되겠습니다. 사실 그 의류 업계에서는 유행이라는 게 있잖아요. 네. 요즘에는 청바지가 예전에는 뭐 이렇게 뭐 스키니한 바지에서 조금 통이 넓어지더니 최근에는 약간 부츠컷으로 바뀌고 부츠컷까지 갔어요?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막 자꾸 바뀌어요. 근데 그러면은 우리는 이제 옷을 가지고 있다가 유행이 지나면 어떤 옷은 폐기하기도 하잖아요. 그럼 또 유행이 오면 또 새로 사야 되죠. 그래서 약간 진 문화에서 요 리바이스가 다시 이렇게 근본이죠. 턴하고 네. 상승을 하게 되는 그 이유에는 유행의 변화에 또 소비가 늘어날 수 있다는 것도 생각을 한번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유행의 변화에서 또 뒤처지지 않기 위해서 3프로아뜰에서는 여러분께 다양한 브랜드들을 소개를 해드리고 있잖아요. 그리고 그냥 소개해드리는 것도 아니고 저렴한 가격으로 저희가 소개를 해드리고 있습니다. 오늘 제가 입은 이 빨간색은 그냥 내복 같은 개인 소장 니트고요. 오늘 소개해드릴 제품은 이 하얀색이요. 근데 제가 지금 화장을 해가지고 요거 이제 묻을까봐 못 입었는데 하얀색과 이제 블랙 컬러 우리 명성님이 멋있게 입고 있는 블랙 컬러 두 가지 스투시. 이제 또 봄이 왔고요. 여름이 오면 또 스투시 입어줘야죠. 반팔, 긴팔 할 것 없이 여러분들의 옷장에 요 스투시 티셔츠 하나 딱 있으면은 그냥 이제 실제로 이제 간지나는 그런 룩을 연출하실 수가 있는 겁니다. 멋스럽게 연출할 수 있는 스트릿 브랜드 스투십 요거 면 100% 시그니처 로고가 딱 있고 뒷면에도 보면은 이렇게 로고가 되어 있는 아주 심플하고 기본 중에 기본이고요. 팔 부분에 이렇게 또 이거를 전문 용어로 뭐라 그러죠? 이거 시볼이라고 하는 거 말고 이거 한국어로 있을 것 같은데 소매? 밴딩. 소매? 네, 소매가 요거는 다 소매고 소매 중에서도 요 처리가 되어 있는 거기 때문에 이제 바람을 또 막아줄 수 있고 운동하실 때 그래서 입는 것도 굉장히 추천을 드립니다. 이 사이즈는 제가 지금 가지고 있는 게 M 사이즈인데 스투시가 원래 약간 박시하게 나온 핏이거든요. 그래서 M 사이즈 입으시면은 조금 넉넉하게 O 사이즈이신 분들 입으실 수 있고 우리 명성님은 지금 엑스라지, 네. 엑스라지도 적당히 넉넉 안에다 티셔츠를 레이어링해서 입었음에도 불구하고 적당하게 핏감 좋게 입을 수가 있습니다. 블랙과 화이트 두 가지 컬러 준비했고요. 스몰부터 엑스라지까지. 요거는 이제 가족들 다 같이 입어도 좋고 또 커플룩으로 입어도 좋고 편안하게 여러분들이 화이트 하나만 하시면은 아쉬우실걸요? 블랙 하나 화이트 하나 기본템으로 가져가시면 요거 하나에 겉에 뭐 자켓도 있고 후디도 있고 이렇게 해서 휘뚜루마뚜루 활용할 수 있는 스투시 롱슬리브스 최초 5만 원대 저희가 준비를 해봤고요. 이어서 이제 봄이 오고 하면은 여러분들 이제 피부과 많이 가세요? 가실 필요 없습니다. 집에서 홈케어만으로도 또 여러분들의 노화를 조금이나마 되돌릴 수 있다라는 겁니다. 메디큐브는 요 디바이스도 잘하는 맛집인 거 아시죠? 요 울트라 튠이라는 제품인데요. 저도 이제 디바이스에 관심이 진짜 많아요. 제가 지금 설명 나오고 있는데 6가지의 고주파 팁이 완전히 피부에 밀착돼서 콜라겐 생성이 110%, 리프팅, 주름 케어
다 도움을 받을 수 있다라고 합니다. 가볍게 울트라 튠 요 제품으로 여러분들이 함께 하시면은 집에서 요거 하나 가지고 있으면은 엄마도 하고 아빠도 하고 나도 하고 남편도 하고 다 하는 겁니다. 이거 추가 비용 그냥 0원이에요. 요거 하나 가지고서 계속 계속해서 뭐 팁 바꾸고 이런 거 필요 없이 사용할 수 있는 거고. 그 메디큐브가 그 AP 할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렇죠. 오, 말로만 듣던. 디바이스의 명가 오. 거기서 조금 더 업그레이드된 그런 모델인데 요거 제품이 엄청 가격도 좋습니다. 14만 원대 가지고 왔으니까 여러분들 피부 관리 놓치지 마시고 노화는 놔버리면은 안 되는 거예요. 화가 나요. 그만하겠습니다. 자, 오늘 메디큐브 제품 영상 아래 링크 통해서 확인해 보시기 바라겠고요. 잠시 후에는 박현도 교수님 모시고 또 정말 이거 이번 협상안 관련해서 이란이 받을 수 있는 건지 밤새 있었던 내용들 자세하게 전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글로벌 시황맨 박명성이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